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첫 체감 영하 기온을 느끼는 그런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자, 올겨울에는요,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와 그리고 북극 한기가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번에 오는 엘니뇨는요, 역대 3위에 달하는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는 엘니뇨가 더 강해 올겨울은 포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2월에는 일시적인 한파와 그런 이제 폭설로 인한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 변덕스러운 날씨인 만큼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상향 지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흔들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유럽 증시는 어제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터키 이쪽 시장이 좀 급락이 한 5%에서 한 2% 정도 흔들린 시장이 나오면서 일단 유럽 시장들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미국 시장이 올라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들도 그렇게 크게 흔들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아침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양매도를 했었어요. 양매도를 했었었는데 어제 장 마감에서 한 190억 정도 외국인들 또다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누적적으로 연속적으로 6거래일, 7거래일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 그랬고 어제 오전 중에서 잠깐 흔들릴 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상승 강역에 들어왔고 코스닥은 이미 상승권역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어제 2019까지 강력하게 코스피 시장이 들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에서는 일단 종목들이 차별화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아요. 자, 업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게 되면 자, 코스피 001이죠. 자, 코스피. 자, 지금 분봉으로 되어 있는데 일봉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게 되면 일단 61선을 어제 뚫어놨습니다. 어제 뚫어놓고 지금 61선이 아니라 21선을 뚫어놓고 21선을 지금 깔고서 지금 옆에서 돋지 모습으로 일단 물량 소화라는 모습에 일단 강한 모습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61선, 21선을 뚫어놓고 지금 계속 위쪽으로 689인데 이제 조만간에 690선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강세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이렇게 잘 버티고 지금 61선, 21선 깔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들은 차별화로 움직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주도 들리고 IT 부품주도 좀 움직임이 강했지만 오늘은 또 다시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오늘 황우석 이슈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전에서 이제 빠질 때에서 차별화는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차별화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강한 종목들만 몇몇 종목들만 강한 흐름이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종목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움직인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소외를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버티면서 움직일 때서는요 그렇게 급락의 위험성은 아직은 없어 보이니까요 천천히 편안하게 주상전과 함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참여 방법부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요. 전화상담 02-3153번에 2611, 2612번으로 2대의 전화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간 무료 문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많은 상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많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아스템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전화 연결로 오셨는데, 자, 코아스템.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다른 제약바이오주는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코아스 때문에 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가지고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해서요. 자, 주가가 일반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으려면요.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코아스템은 그동안에서 이제 하락을 쭉 받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 과정으로 이제 가려고 올라가려는 과정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실리고 있지는 않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지금 그냥 박스권 종로에서 지지부진하고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27,500원, 뭐 3,000원, 아니 27,500원이 아니죠. 맞네요. 27,500원, 3만원. 천천히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매매하시는 분들은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지지난주 그때서 한번 줄기세포 쪽으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추천해드렸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한번 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예. 네, 혹시 방송을 보셨나요? 그때는 잘 못 봤고요. 아, 못 보셨구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 왜 추천을 했었냐면 앞에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눌릴 때 이걸 매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분 차트를 보면 이게 N자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분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기는 이렇게 분 차트에서 N자형을 그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빨리 안 움직이니까 지금 속상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지금 한 3개월 됐거든요. 아유, 3개월 되셨으면은 지금 그래도 수익권을 주시겠네요. 그렇죠? 아니, 조금 지금은 손실권이죠. 아, 조금 손실권이세요? 24,900원의 매수가가 24,900원. 아, 24,900원이시구나. 자, 네. 그러시면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이 종목은요, 거래가 들어오기 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중장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수익권에서 충분히 파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수익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손실권을 여기서 매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수익권을 파실 수가 있는데, 빠른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 거래량이 앞에 막 실려있는 그런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천천히 가져가고 27,500원, 뭐 3만원 쪽으로 가면서 뭐 3개월 또 6개월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앞으로 그럼 3개월 정도면은 올라갈 수 가망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좀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그렇죠. 일단은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제가 주상전화 제 오프닝 부분에서 시장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드리죠. 네네. 그렇죠. 시장이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서는 괜찮습니다. 그때서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종목을 줄여야 되고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다. 근데 단기 조정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기 조정, 그 다음에 장기 조정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그때는 일단 파시는 게 좋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근데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일단 가져가시면서 수익권에서 파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상전화를 아침에서 잘 보셔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이제 꺾였다 혹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선 한번 팔아놓고 더 싼 자리에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안 그래도 오늘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자인증. 자, 문자로 지금 질문하셨는데, 자, 최근에서 이제 한국전자인증 이 밑바닥에 있을 때, 한국전자인증, 정보인증,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많이 종목들이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고, 저도 여전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 이제 기억이 나지만, 차트를 보지 않으면 이게 정보인증인지 전자인증인지 헷갈릴 정도로 종목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매수를 해도 될까요? 매도해도 될까요였나요? 질문이? 예, 매도 질문하셨었는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일단 11,000원짜리, 혹은 10,000원에서 11,000원짜리는 저항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지금 9,677원, 즉, 제가 볼 때는 이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 비중이 지금 없으신가요? 예, 비중이 지금 굉장히 많으셔서 일부러 안 적으신 건지, 아니면 비중이 적어서 안 적으신 건지를, 그거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중이 많으시다면요, 비중을 줄이면서 가세요. 비중을 줄이면서 가십시오. 비중을 줄이면서 가시고,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욕심을 낼 만한 그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이 예를 들어서 80%다. 그러면은 한 60%, 70%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왜 남겨놓느냐?
나중에 이게 8,000원을 깨져가지고 나중에 5,000원으로 내려가도 나는 괜찮다 할 정도의 그런 각오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면 그렇다면 그 10% 비중은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나는 50% 비중도 나는 얼마든지 5,000원 내려가도 나는 보유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원래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깡통을 차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 물량만큼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에서는요. 매수 가격이 일단 높다면 리스크 관리서를 항상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상태에서는 8,000원이 절대 깨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 8,700원, 8,800원도 이탈되면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줄이면서 나머지들은 뭐 다시 12,000원, 13,000원 혹은 넘어가면 16,000원, 17,000원 올라가는데 꼭 요런 얘기 해드리면은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8,000원 이탈되면은 그때에서는 손실 많이 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권역에서는 이제 저항권으로 올라가 있고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내지 않을 금액만 파시고 욕심을 낼 금액 그게 많이 깨져도 상관이 없다 하는 물량만큼만 끝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까지 보유하는 그 물량은 어디가 깨지면은 비중을 더 줄이느냐? 약 8,800원 정도 라인, 그 정도가 이탈되면은 비중은 그 나머지 비중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마 녹화 방송을 한번 돌려보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쿠전자. 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쿠쿠전자.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25만 2천원. 25만 2천원 일단 약간 수익이시고, 비중도 뭐 적당하시고. 자,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에서 그렇게 쭉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락 박스권 혹은 이렇게 중심을 나누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금 저항 라인으로 좀 부딪혀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주가의 앞으로의 흐름은요, 이렇게 좀 더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 살짝 높다라는 게 일단 단점인데,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가져가시면 수익이 또 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다시 22만원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23만원이나 22만원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한번 파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추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서는 비중은 뭐 적당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파시고요.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세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23만원, 22만원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문자를 주시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인데 좀 더 한번 흔들리고 다시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가격도 높으니까 한번 이익 실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오늘 이제 매도 질문들이 좀 많으시네요. 자, 아모레퍼시픽. 자, 오늘, 전고점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나 봤더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억울한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억울한 거고 계속 개인분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지금 안 빠지고 해서 버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도합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40만 6천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강한 종목으로 붙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한다거나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 내려는 사람들한테는 잘하신 겁니다. 왜? 강한 종목은 강한 종목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쟤는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안 죽고 계속 올라간다. 이걸 인정을 하고 단타로 들어갔다면 잘하신 겁니다. 근데 요 종목이 나중에서 35만원 빠지고 25만원 빠지고 30만원 빠진데도 불구하고 물렸으니까 나는 그대로 가져가야지. 손절 않고 난 가져가야지.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갑니다. 얼마가 안 깨지면 일단 제가 볼 때는요, 37만원짜리, 37만 5천원짜리가 안 깨지면요, 계속 가져가셔도 되세요. 그리고 전고점 부분에서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에서 수급을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힘 정도면 돌파 지도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데, 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쪽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라 일단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초보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선수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이 되게 쉬워요. 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개인분들이 일단은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위쪽으로. 쉽게 급락도 하질 않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배신을 때리면 배신을 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매수세가 이제 8만 주, 4만 주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만 주, 60만 주, 80만 주, 100만 주를 매도를 치면 그때 같이 매도하면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매수 가격이 좀 높기는 하지만 만약에 매매하시려고 들어갔거나 강한 종목을 인정하고 손절선을 뭐 37만 5천 원 정도 혹은 이제 매수 가격 근처,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가격 근처로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단타 손절선을 잡고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보유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IP.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8,300원에, 야,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종목 사셨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죠? 이거 가지고 있은 지가 한 3년 됐는데요. 네. 어휴, 3년 되시죠? 그래가지고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전번 고점까지 갈란가 싶어가지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3년 동안 가져가셨다는 얘기는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이때 한번 여기서 물리셨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렇죠. 물렸다가 그동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그동안 이제 인고의 세월을 이제 거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차트가 굉장히 강한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지금 차량 경량화 쪽으로 이제 이슈가 붙어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점 대비는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10배가 움직이긴 했지만 계속 모양을 만들면서 지금도 뭐 수급도 괜찮고요. 모양도 괜찮고 강한 상태로 아직 힘이 살아 있습니다. 자, 좋은 얘기 한마디로.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가져가세요. 가져갈까요?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일단 8,300원이시면요. 지금 위치에서도요. 지금 가격이 8,500원이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욕심을 안 내신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분할로 좀 매도하시면 되세요. 10,000원 정도에서. 11,000원까지도 못 가겠구나. 아니요.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욕심을 안 네. 내면.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시면은 10,000원 정도에서 이제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 8,500원 정도에서도 파셔도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8,500원에서 이제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리스크 관리로 일단은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8,5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목표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N자형으로 정고점 11,000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너무 많이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쫓겨낼까 싶어갖고. 네. 그러니까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10,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10,000원에서부터.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는 한번 파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예. 예, 차트도 좋고요. 수급도 좋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정고점 부분까지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종목 잘 가져가셨다가 10,000원 정도 오게 되면 질문하시고 혹시나 9,000원이 이탈돼도요, 전화를 한번 주세요. 네네. 자, 잘 메모하시고 9,000원 이탈돼도 네네. 한번 전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10,000원일 넘어가도 전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네. 일동제약이고요. 네. 70% 25,400원이요. 아, 70%?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들은 이제 꺾인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드리면 수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차트의 모양은요. 일단 좀 지루해요. 네. 왜 지루하냐면 최근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단기 N자를 준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중심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거나 다시 상승세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좀 더 다시 걸리면서 박스권으로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지루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요. 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흘러내리게 되면은 손실권역으로 돼버리죠. 비중도 많으시고. 네. 굉장히 속상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이 기관과 외국인에서 이 세력들은요. 저 밑에서부터 사놨기 때문에 흔들어 놨다가 다시 걔네들은 밑에 다시 사서 땡겨 올리면 돼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회원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15,000원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돈이 지금 제한적으로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 만약에 여기서 2만 원을 깨면서 밑으로 만약 흔들리는 많이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요. 뭐 아쉽지만 분명히 27,500원, 3만 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밑에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 이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제약주들도 일동제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일동제약의 뭐 요런 위치 그리고 요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그쪽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냥 비중을 한 반 정도 덜어내는 걸로 하는 게 그렇죠. 좋은가요? 네, 절반 정도 이제 덜어내셔도 되고, 네. 덜어내셨는데 그쪽에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이제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비중도 또 줄여가지고 또 좋은 종목 들어서 또 수익을 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제가 권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이게 2만 원 깨면은 흘러내리는 기간이 한참 걸리게. 그렇죠. 만약에 2만 원 깨게 되면요, 한참 걸릴 텐데, 근데 2만 원은 안 깨져요. 왜냐면 지금 모든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네. 반등을 준 상태에서 아직 반등 안 준 애들은 반등을 주고 있고, 올라갔다 이게 조정받는 애는 좀 박스권 경력으로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루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약간 손실권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권역에서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는 줄 거예요. 수익권으로. 뭐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이렇게 들어줄 겁니다. 그때에서 절반이라도 이익 실현해서 더 빠르고 더 좋은 종목, 안전한 편한 종목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몇백 원이라도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거는 긴 네. 시간은 안 걸리는 건가요? 그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양봉만 하나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양봉만 하나 들어주게 되면 그럴 때는 그냥 네. 한 50%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그렇죠. 절반 걸고 정도. 반만 가지고 가는 방향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최소가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최소가 절반이고 뭐 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뭐 50% 팔고 나머지 20% 가져가고 뭐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사실 근데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좀 버티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서는 뭐 절반이라 말씀드렸지만 30% 이내로 많이 좀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동제약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최근에서 단기 N자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다른 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게임즈. 자, 문자시네요. 자,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주인데요. 지금 뭐 게임주들이 이제 차별화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이는데 계속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가격 한번 볼게요. 매수해도 될까요? 자, 매수해도 될까요?로 물어보셨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에서 항상 이게 음봉으로 빠지거나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요, 여러분들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개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많이 빠지고 싸기 때문에. 딱 봐도 많이 빠지고 싸 보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분들이 많이 달라붙겠죠? 그러면 스폰지가 물을 막 묻히면 무거워지듯이 이 종목도요, 개인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서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차후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보니까 3개월 뒤에 다시 질문하세요. 3개월 뒤에 다시 질문하시면 그때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얘가 안 가거나 흘러내리거나 왔다 갔다 박스권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여길 들어갔던 개인분들은 좀 지쳐가지고 이제 던질 타이밍을 아마 잡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갖고 있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차트는 딱 보면 이게 지금 사는 자리인지 파는 자리인지 아니면 수급을 봤을 때서도 이게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있는 부분이지 이 파티게임즈를 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혹시나 추가 매수를 노린다는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하시고 이 종목은 좀 더 옆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옆으로 기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이게 종목이 좀 무거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매수를 질문하신 분도 매수를 관망하셔라. 매수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자, 한번 매수 가격을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07,500원. 107,500원. 자, 메디포스트도 사실은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줄기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인데, 자, 아까 전에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나 이제 줄기주나 이제 제약주나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주도 이쪽 제약바이오 업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죠. 자,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는요, 일단 그러니까 매매꾼들이라고 그러죠.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정도에서도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근데 그럼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102,000원 혹은 조금 더 보게 되면 10만원을 손절선을 잡고 102,000원, 10만원 손절선을 잡고 단타 매매를 하겠다. 장중에서 그러니까 빨리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장중에 막 1초 만에 막 샀다가 1초 만에 팔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도 됩니다. 왜? 10만 원이 깨지면 10만 2천 원이 깨지면 쿨하게 그냥 바로 시장가로 손절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스캘퍼라든지 그렇게 1초 만에 샀다가 1초 만에 파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만약에 10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노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빠지면 그냥 물려버리려는 분들이 많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라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차트 좋고 다 좋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는 물량만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쭉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지금 상태는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얘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흐름으로 좋게 움직여주고 있다. 그러나 스타일이 스캘퍼 혹은 1초 만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사인.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K사인 반갑습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액면가가 100원짜리고. 네. 그, 회사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보안주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보안주. 그런데, 좀 가져있기가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자, 가져있기 불안하셔갖고 이제 전화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자, 보니까, 일단은 추세는, 상승 추세에 대해서 일단은 얘는 정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박스권에서도 제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차트는, 정직하게 잘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하락 N자도 마무리를 했고요. 지지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건데, 일단 매수 권역에서 살짝 물리셨어요, 지금. 비중도 50%, 좀 비중이 좀 많으신데, 예. 일단 요 종목은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수 권역으로까지는, 딱 그 정도 부분이네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 매수 노리실 수가 있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가져가고 있다가, 매수 권역으로 오게 되면 그 매수짜리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3,100원짜리인데, 7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대략 3,100원 정도까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왔을 때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 그러세요? 알겠죠? 네. 요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물린 가격대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뭐 그렇게 뭐 많이 물리신 건 아니시니까 괜찮습니다. 3,500원을 보고 샀는데. 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한번. 이게, 이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지금, 밑에서, 62선 밑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 나와서 그래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한번 걸리고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인터넷 보안주라고, 인터넷 보안주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12월 달이나 1월 달 되면 조금 호재가 있네요.
뭐 호재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호재를 가지고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호재가 있으면 주식 가느냐? 근데 호재가 있을 때에서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호재 뉴스가요, 정말로 극소수.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대주주하고 딱 2명만 알면 그건 가요. 근데 만약에 그 호재 뉴스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뉴스들은요,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호재 뉴스 이미 드러나 있는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이쪽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호재 뉴스들이 계속 대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그러면 괜찮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는 괜찮죠. 이게 컴퓨터 이거 깔 때마다 이게 인증할 때마다 옆에 보면요, 계속 다 떠요. 모든 이제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3,1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는 보는데 일단 3,100원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1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네. 네, 좋은 종목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하이. 자, 문자시네요. 자, 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매도 질문을 하셨는데 5,430원이신데 지금 5,740원. 5,740원. 자, 포인트 하이는 일단 반등을 주면은 매매로서 일단 6,000원 정도 부근 수익권에서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좀 스윙적인 전략을, 단타 전략이 아니라 스윙적인 전략을 본다 그러면 6,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실리면 7,000원 부근까지도 노려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차트를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게 죽일 때는 확실하게 죽이죠. 굉장히 지저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등하기 심한, 그리고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 굉장히 어렵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시원스럽게 빠지는, 즉 굉장히 무서운 종목입니다. 찔끔찔끔 수익이 난다 싶었더니 갑자기 확 밀어버리면서 손실을 확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종목이니까요. 혹시 매매하실 때에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막 놀래는 거에 심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좀 전에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찌끔찌끔 올라가다 밀 때는 한 방에 밉니다. 8개도 안 주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 밀어버리는 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밀어버리는 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서 6,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시거나 거기에서 거래량을 잘 한번 체크를 하시고 거기서 거래량이 2천만 주인가요? 이게 2천만 주, 3천만 주가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면 7,000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 그런데 거래가 실리질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좀 전에 했던 그 특징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초보자시라 그러면 이런 종목은 초보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런 데서 수익 나더라도요, 이런 종목에서 결국 다른 종목에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종목을 좀 교체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뭐 대충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 지금 정도 지지 자리니까 6,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수익권이시죠? 초보자시면은 6,000원부터서는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매도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요 종목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매매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통신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자, 현대통신. 자, 현대통신이 이제 인물주로 이제 엮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도 아마 그쪽으로 엮여 있을 것 같은데. 자, 8,900원. 조금 물려 있어요. 조금 물려 있고, 일단은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으로 보여주고, 이제 조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하락 N자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돌파된 고점에 지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박스권 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가격 자체가 그래도 하단 부분에서 거의 가깝기 때문에 다시 들어주면서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을 노리는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신데, 대신에 올라갈 때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선 걸립니다. 굉장히 러프하죠?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그러니까 9,000원을 줬다가 빠질지, 10,000원을 줬다 빠질지는 사실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왔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9,000원까지 줬다가 뺄지, 10,000원까지 줬다가 뺄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좀 가진 다음에 나중에 차후에서는 다시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급등주 차트입니다. 급등주 차트인데 지금은 박스권 과정을 이제 좀 지루하게 옆으로 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잘 각오하셔가지고 무슨 대응? 예,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신데, 자, 매수 가격을 말씀드려보면요. 추가 매수 하실 때에서 조금 조정받는 7,700원 정도? 예, 그 이하에서 좀 노려보세요. 그 이하에서, 7,7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올라갈 때는 괜히 따라 들어가게 되면 사자마자 또 1, 2% 수익 났다가 다시 빠지면은 또 물려버리니까, 그거 잘 유의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루페인트.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노루페인트를 질문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12,500원에 샀는데요. 네.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매수가라든지, 아니, 목표가하고 손절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들고 가야 되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손절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항상 주식은 뭘 하든지 간에 손절 가격은 중요합니다. 자, 손절 가격은 어떻게 잡는 게 손절 가격이냐면, 이렇게 지지화정을 갔을 때, 굳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저점 라인들이 깨지게 되는 이 자리들은요, 다 손절 가격이에요. 지금 보이기는 이제 9,800원짜리. 저 자리가 깨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는 9,800원이 되겠는데, 자, 이게 12,500원에서 이때에서 이제 물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물렸는지 이쪽에서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주점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이 빠졌었어요. 그쵸? 많이 빠졌고, 이렇게 반등 줄 때에서 시원스럽게 못 가고 다시 흘러내리는 이유는 개인분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못 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지쳐셨을 거예요. 그쵸? 요거 사신 지가 한 달? 2달 되셨나요? 예. 그쵸? 한 달, 2달 되니까 조금 지치시죠? 예. 그쵸? 이제 이거를 이제 3개월, 혹은 그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 있으신 분들이고, 3개월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지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반등 주기의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 이제 조만간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올라갈 거니까요, 보유하시고요. 비중이 40%신데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 정도면 이제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비중이 이제 적으면은, 항상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는 60선을 뚫어버리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도 많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거래에 실리는 양봉이 나오면서 62선을 뚫어버리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20%라도 추가 매수 타이밍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알겠죠? 2,500원, 3,000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다렸다가 한번 파셔야 돼요. 예. 한번 올라갔을 때 한번 파셨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보시든지, 일단은 한번 물려있는 종목들은요, 그동안 고생했다 한번 올라오게 되면 꼭 절반 이상 꼭 파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요 종목은 기다리시면 가격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네 생명과학.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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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자, 제가 한번 그냥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슈네 생명과학은요, 4,980원에 매수하셨고, 30%. 아마 최근에서도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예전에서 여기 고점 부분을 2번을 한번 친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이때에서 뭔가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제 거래가 풀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나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다시 서울경제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춘해생명과학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자, 근데 차트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쌍봉의 모습을 보면서 쭉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여기 이 라인을 지지를 하죠. 자, 이 지지라는 이유가 일단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들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윗골이 계속 달리고 있는 부분들도 물량을 왠지 뺏는 모습들로 좀 보이고, 대신에 요거는 대응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손절 가격 3,490원. 그러니까 저점 라인 3,490원. 여기를 손절선을 정확하게 두시고 이거 깨지면은 손절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라고 하셨다면은 보유가 가능하시고, 일단은 매수 가격 근처까지는 얼마든지 이 종목은요, 한 번에 움직일 때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만간에 60선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5,000원, 뭐 6,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종목에 힘이 있는데, 5,000원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익권을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그때 전화를 주시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종목은 급등주 차트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할 때에서 손절선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3,400원짜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3,700원, 3,700원짜리가 안 깨지면 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DNA 링크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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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을 산 지가 한 3개월이 넘었네요. 네, 3개월 되셨구나. 네. 근데 너무 걱정돼요. 종목을 바꿀래도 올라갈 듯 하다 또 다시 뒤로 밀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지. 네. 자, DNA 링크는요, 예전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들을 정확하게, 강하게, 좋게, 세게,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종목이었다가, 3개월 전에 사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신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추세선, 이 강력했던 추세선이 이탈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잘못한 건 없고, 사신 자리가 안타깝게도 빠지는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쵸? 네. 네, 지금 위치가 중요한데, 자,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받을 만큼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고,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 지금 비중이 30%인데 혹시 현금 비중 갖고 계세요? 없어요. 조금 없으세요? 만들면 되겠네요. 되긴 되는데 이제 많이는 없으시구나. 그쵸? 네. 네, 많이 없으시면요. 뭐 그럼 굳이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내려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시간을 두게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를 겹치게 되다 보면은 14,000원을 넘고, 15,000원을 넘고, 아마 16,000원 근처까지 아마 가는 타이밍이 한번 나올 거예요. 2달 안에. 네. 또 2달 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11,000원 이탈되지 않으면요. 자, 네. 손절선이에요. 11,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네. 아시겠죠? 만일에 현금이 있다 만들면은 얼마나 좀 더 추가로 할까요? 30%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 수급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10% 정도만. 네. 10% 정도만 아마 한 12,000원대에서 12,000원 딱. 그러니까 12,000원 깨지는 자리 있죠? 그런 자리 정도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건 그래서 11,000원 잘 적으세요. 11,000원이 깨지면은 다시 한번 꼭 전화를 주시고 안 깨지면 걱정하지 말고 쭉 가져가고 있다가 한 2달 이내에서 15,000원, 16,000원 쪽으로 다시 붙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서 한번 파셔야 돼요. 팔고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13,000원, 12,000원 내려가면 또 그때서 또 사셔야 되고. 네. 종목은 괜찮은가요? 종목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기업 내용만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네. 자, 종목이, 저도 이 종목을 잘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회원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기업 내용만 그냥 잠깐만. 자, 재무제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를 봤더니 그냥 계속 적자를 하고 있는 회사네요. 계속 적자를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를 하고 있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적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장 폐지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년 동안이고 올해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게 되면 이제 4년 동안 이제 적자인데, 아직까지는 뭐 상장 폐지 위험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장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회사이긴 해요. 자, 부채 비율을 봤더니 부채 비율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요. 예전에서 부채 비율이 164%였었는데 지금 63% 많이 부채 비율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보율도 이제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종목들이 다음 분기에서 한번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약세 흐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약세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실려가거나 이게 상장 폐지되거나 그럴 위험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는 좋은 흐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근데 회사라는 게 원래 이렇게 안 좋으니까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서 다시 좋아지는 흐름들이 이제 점점 보여진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별도로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별도에 그다음에 분기로. 네. 분기로 보니까 좀 적자가 줄어들고 있죠. 영업이익 부분도 손실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수익 부분으로 다시 흑자로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고 단기 수익도 좋아지고 있네요. 자, 보니까 분기별로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땐 바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려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적자에서 흑자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에서 얘기가 나오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16,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되니까요. 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벌써 42분이 됐네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부분이 예. 궁금하세요? 목표가가 여기 얼마쯤 갈지, 안 가면 손절가는 얼마인지. 자, 예전에서 한번 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보셨었나요? 못 봤어요. 못 보셨구나? 예, 예. 자, 일단 58,000원에 있으시고, 예. 자,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현대그룹주의 현대 엘리베이터. 자, 차트를 쭉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나서 쭉 빠지고, 지금은 여기에서 제가 그때 바닥을 친 모습이다. 이제 괜찮다.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때 당시가 여기였었는데 이만큼 정말로 올라간 것 같네요. 보니까. 최근에서. 예. 최소 올라갔고 62선도 위로 다시 올라탔고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빠졌었던 이제 약세 흐름보다는 6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있어 보이니까요. 예. 좀 보유하시고요. 예. 58,000원이시면은 지금 거의 뭐 수익권 아니면은 약간 손실권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가져가세요. 좀 더 가져가셨다가 제가 볼 때는요. 6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예.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싸게 다시 사고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7만 원으로 또 목표가를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서는 75,000원에서 8만 원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크게 한번 잡아버리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적인 부분은 일단 2달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원래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도를 타듯이 그 부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디매매라고 그러는데 마디매매로 올라갈 때 한번 팔고 조정받을 때는 팔았으니까 안 깨지죠. 그렇죠? 예. 그럼 쭉 조정받으면 들고 있질 않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실 거고 쭉 빠지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만약 매수 가격이 5만 원이시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 가격이 지금 딱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57,000원으로 내려가면은 또 수익이 한 20% 났다가 혹은 10에서 15% 났다가 또 마이너스 2, 3% 빠지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잠깐 수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있으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차별화 장세 혹은 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한 상태에서 차별화 장세가 아니라 시장이 강한 상태에서 차별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갑질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갑질 종목은요, 아이컴포넌트입니다. 자, 아이컴포넌트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플렉서블 관련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테마인데,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제 핵심으로 평가된 이제 봉지 제품이 이제 그쪽 베리어 코딩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쪽 종목은 이제 최근에서 자,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컴포넌트. 자, 최근에서 영업이익 부분들이 일단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고요. 요 종목은 그러면 매수 가격이 중요하죠. 자, 어제에서 양봉에서 거래가 실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매수 가격을 제가 13,800원 딱 지금 자리네요. 그렇죠? 지금 정도 자리를 이렇게 눌릴 때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그래서 13,800원 이하로 사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요게 빠지면 계속 좋은 게 아니라 13,000원짜리를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13,000원짜리, 그리고 싸게 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3,500원이 제일 싼 자리가 아닐까. 근데 13,800원부터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13,800원부터 13,500원까지 내려와도 괜찮으니까요.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13,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잡으시면서 보시면 아마 괜찮은 요것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서 이제 AM/OLED 강력하게 많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AP 시스템, 그 다음에 SFA, 그 다음에 HB, 뭐였죠? HB 테크놀로지였나? 하여튼 뭐 그런 이제 HB 무슨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다 AM/OLED 관련 쪽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그쪽을 이제 AM/OLED를 모바일 기기에서 더 이제 큰 화면에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제조 장비들이 지금 최근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강을 움직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영업이익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오는 흑자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아이컴포넌트도 영업 흑자 부분들이 이번에서 10월 28일인가요? 그때서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아마 바닥을 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닥에서 움직이는 갑질 종목 여러분들이 사실 밑에서 좀 떴지만 이 위치도 여러분들 갑질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싸게 종목들 사셔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로 한번 수익을 잘 한번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이 수요일이죠. 자,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목요일 아침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상전화 시작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